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요일 날 쳤던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고3 국어 영역입니다. 일단은 정답률이 제일 낮은 지문 2개를 할 거예요. 제일 낮은 지문 중 첫 번째는 비문학 지문이죠. 마지막 비문학 지문입니다. 14번에서 17번까지 통화량과 대차 대조표 나오는 경제 지문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2개 있단 말이죠. 읽으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간에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식이에요. 공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옆에 메모를 하자라는 거 3번 나오죠. 3번 반드시. 첫 번째 1문단에서 통화량에 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통화량은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이다 라고, 뭐 정말 쉽지만 쉬운 더하기인데 그게 여러분 메모돼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어요. 3문단에 나오는 통화승수예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지 옆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통화승수는 뭐다? 어떻게 돼 있죠? 3문단에 법정 지급 준비율의 역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급 준비율 분의 1이 바로 통화승수구나 라고 하는 요 부분이 메모로 옆에 적혀 있어야 한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 그 다음 여기가 첫 번째 공식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타협 안 되는 건 무조건 레버리지 비율. 4문단에 나오는 레버리지 비율 나오는데 있죠. 디귿 있는 데 있습니다. 밑줄 디귿. 그 옆에 적혀 있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공식을 옆에 메모해라. 이꼴 무조건 나온다. 거기서 4칙 연산 중에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분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모가 돼 있으셔야 돼요. 레버리지 비율 가보자. 뭐분의 뭐인 거예요. 레버리지 비율은 표 밑에 보면 자산의 총액을 자기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산의 총액 나누기 자기 자본금이라고 돼 있으셔야 돼요. 물론 곱하기 100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고, 어쨌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메모가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요. 오케이? 하나예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알겠다.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공식을 적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도통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문제를 들어갔을 때 틀렸다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자고요. 자, 항상 내가 지문을 읽다가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무슨 말을 여러분이 보기는 봤는데 그 말과 다른 말을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 각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엇과 무엇을 각인하셨어야 됐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1문단에 통화량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통화량은 현금의 요구불 예금이고 요구불 예금의 정의가 다시 나와요.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그렇구나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요, 1문단에 읽었을 때 첫 번째 각인 요소가 나와요. 여러분 뭐랑 뭐가 나오냐면요, 중앙은행이라는 것과, 이 경제 수업할 때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중앙은행이라는 놈하고 뭐 하는 놈은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놈은 뭐 한 거다? 다른 거다. 비슷하면서 다르다 라고. 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은행,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데가 되는 거고,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요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한은행 이런 것들. 자, 어찌됐든 중앙은행이 돈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중은행이 뭐 한다고? 그 비율에 맞게끔 중앙은행에 돈을 갖다 넣는 겁니다. 요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각인 구별을 하셔야 됐고, 이게 14번 문제의 특정 선지의 오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 자, 하나 됐고, 그 다음 2문단. 뭐 간단한 이야기죠. 완전 지급 준비 제도와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있는데 요거에 차이점이 있는 거고,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라고요? 대출을 할 수 있고 일부만 중앙은행에 놔두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대. 그래, 대출을 하면은 그 놈은 그걸 가지고 다시 예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통화가 창출된다. 생산이 계속 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 증가라는 말로 바꿀게요. 통화량이 증가한다. 요 특징이 이제 부분지급 준비제도의 특징이었다가 2문단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3문단에
가령 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런 데란 말이야. 오케이? 글 지나가다가 가령 혹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재진술 하겠다. 앞에 말 재진술 하겠다. 원리 적용하겠다 라는 데요.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가 이해 안 되면 그 앞을 다시 보셔야 돼요. 위와 함께 같이 봐달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가볼게.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야. 제일은행은 1,000만 원이 됐어. 200만 원을 이제 얘가 요 안으로 집어넣겠지. 그 다음 나머지 800만 원을 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출이 이루어지면 예금 1,000만 원. 처음에 누군가 얘한테 줬던 1,000만 원과 그 다음 얘가 대출해줬던 800만 원이 다 통화량에 포함되므로 뭐 된다? 총 통화량은 1,800이 되어서 통화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 만일 제1은행에서 얘가 다시 대출을 했단 말이야. 그 대출금이 800만 원이 제2은행에 예금이 됐어. 다시 예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니은은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분 수를 끄적끄적 메모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니은 부분은 제2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러면 제2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800이 들어왔잖아. 800 중에서 200을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8, 2, 16, 160만 원 되겠죠. 160만 원을 넣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 되는 거야? 800에서 160 빼면 640이 되겠지. 나머지 금액 밑에다가 640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통화량은 그만큼 증가한다 라고. 그만큼이 뭐야? 640만큼 증가했지.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어? 1000 더하기 800 더하기 640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다 더하지 말고. 나도 못 더해. 1800, 640 더하면 2440 되겠지. 뭐 어떻게 될 거야. 어쨌든 그걸 뭐 해라고? 적어두라고. 니은 읽을 때는 오케이 재진술 한 거야. 왜? 예시는 원리 적용이니까. 자, 이렇게 은행에 예금된 돈이 다시 대출될 때마다 다시 통화량이 증가 창출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개념이 나와요. 통화 승수가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라는 거야. 자, 이에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걸 통화 승수인데 얘는 정의 법정 지급 준비율 아까 20%였어. 의 역수래. 그래서 계산하기 어려울까 봐 우리 친절하게 가령 예시 또 들어갔어.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이야. 그러면 통화 승수는 20%니까는 얘는 1 나누기 0.2잖아. 그지? 20%니까. 그럼 다시 계산해. 나도 옆에다 계산했어. 0.2는 뭐야? 10분의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뭐야? 2분의 10이란 말이야. 이거 나의 수학 계산식이지.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얘는 얼마야? 결국에 5구나. 즉 통화 승수는 5배가 통화량이 증가가 되는구나 라고. 끄적끄적 이런 계산식이 시험지 옆에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읽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숫자만 바꿔가지고 다른 보기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이라는 거야. 자, 그렇구나가 아니야. 한번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 어쨌든 그래서 5배의 통화를 창출할 수 있다. 창출 증가. 즉 여기에서는 통화량이 뭐 되는 창출되는 뭐 원리 통화 승수만큼 만들어진다. 뭐 했을 때?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구나. 그럼 왜 여기서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느냐? 사무단 이제 한 편이라고 들어갔잖아요. 한 편이니까 지금까지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대차 대조표 나오는 거. 표 나왔다고 쫄지 말고요. 자, 가볼게요. 다시 여기에서도 각인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한다. 실제 은행이야. 요번에는 주체가 뭔지를 잘 봐. 실제 은행의 측면입니다. 시중은행이죠. 잡은 거예요. 자, 실제 은행은 예금뿐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기 자본금이나 차입금을 통해서 재원 조달, 돈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증권 매입도 한다. 표는 여기 시중은행의 자산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산은 다시 부채와 자본으로 표를 봐가면서 읽어달라는 얘기야. 옆에는 자본으로 구성되므로 대차 대조표 상에서 좌변의 합과 우변의 합은 항상 같아. 요거 작은 거지. 하나 해주자. 좌변의 합과 우변의 값은 뭐 해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 항상 위에다가 뭐 해주고 점 2개 찍어주고 원리죠. 원리. 좌변의 합과 총액과 우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시선이 어디를 가야 된다고? 여기에 2000 여기에 2000 있는 데를 보고 항상 같아야 된다 라고 해주면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 은행에 요 문장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아주 멋있는 화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만 머리에 남고 이게 안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각인해야 되는 거. 가보자.
레버리지 비율은 뭐라 그런다? 은행의 자산의 총액을 자기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레버리지 비율이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여러분. 자, 갈게요. 자산이라는 말하고 자기 자본금이라는 말하고 이건 다른 거야. 자씨로 시작을 해가지고 비슷하다고 이거 뭉개버리는 순간 이제 나가리인 거야. 이게 은행이라서 뭉개는 순간 나가리. 시중은행, 중앙은행 다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산, 자기 자본금 완전 다른 거예요. 자산은 지금 여기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 자본금은 고작 요 안에 있는 요 놈이란 말이다.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분리하는 거, 각인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자, 갈게. 자산을 자기 자본금으로 나누면 그걸 레버리지 비율이라 하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여기도 마찬가지네. 디귿이잖아. 생각하는데요. 재진술로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 경우 자산의 총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자기 자본금의 변동 비율이 커진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 디귿. 이거 무슨 말이죠? 자기 자본금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기 자본금의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요까지 가면 정말 베스트란 말이야. 기술이나 경제지문 갈 때 좋냐 안 좋냐로 마지막 최상위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것 안 좋은 거죠. 자기 자본금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 은행이 실제 은행이 되게 재무 건전성이 떨어진다까지 생각하면 정말 베스트인 거야. 오케이? 자, 계속 갈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가령 예를 들어 나왔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대잖아요. 가령 대차 대조표상 자산의 총액이 2천만 원 여기 있다. 이거밖에 안 돼 왜? 어쨌든 은행의 자기 자본금이 100만 원 일 경우에 레버리지 비율은 20이다. 와, 이걸 누가 못해? 2천 나누기 100 손으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얼마다? 레버리지 비율은 20이다. 다시 레버리지 비율이 20이다. 높다라고 할게요. 뭐의 비중이 낮다라는 얘기죠? 자기 자본금의 비중이 낮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는 자기 자본금 1만 원당 다시 2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장도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얘는 자기 자본금 1만 원당 자산 20만 원. 다시 각인되셨어요? 자기 자본금 1만 원당 자산 20만 원. 지금 뭐야? 예시는 재진술이라니까 그냥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거기를 여러분이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두 개의 말 각인해둔 상태에서 타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본금 밑에 거 1만 원당 자산 20만 원. 끝이야. 다 한 거야 이제. 자, 을 의미한다 까지가 리을 문장. 그런데 은행 유가 증권 가격 하락으로 은행 자산의 총 가치가 5% 감소하여 좌변이 1,9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보자. 자, 여기가 줄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1,900만 원이 됐답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 우변도 1,900으로 줄여야 된다. 왜? 항상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금과 차입금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예금과 차입금은 지금 뭐 한 거다? 부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줄여야 된다? 자기 자본금 100만 원을 0으로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가 1,900이 나오는데 표와 함께 보시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산 여기서 요 0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산의 가치가 더 감소해버려. 요 가치가 더 감소해. 그러면 1,800만 원이 됐어. 그럼 여기도 1,800으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자본금이 이미 빵이야. 그러면 1,800으로 맞출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게 되므로 부채 1,900이 자산 1,800보다 커지게 되므로 은행이 예금주와 채권자에게 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 자, 뒷페이지 첫 번째는 지급 불능 상태. 문제가 빠지게 된답니다. 이러한 문제, 프로블럼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 뭐를 해야 된다? 자기 자본금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포인트는 자, 앞에 부분에서 제일 중요했던 말은 뭐라고? 통화승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뒷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놈은 레버리지 비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본금이라는 이 말을 자기 자본금이라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 말이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금이 높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여기까지가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은 아주 나름 쉬운 편이에요, 여러분. 자, 14번 갈게요. 1번.
자, 통화승수는 그대로니까 1이다. 0이 아니라 1이다. 라고 하고요. 2번 공식이죠. 요거 나온 거예요. 요거를 뭐 해라? 더해라. 라고. 대차대조 파트. 우변과 좌변. 어쨌든 우변의 부채에서 자본을 더한 값이 좌변의 자산과 항상 같죠.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 자산과 같으니까요. 뺀 게 아니라 더한 거. 3번. 요거 생각하자. 3번 선지. 일단 1차 생각.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볼게.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통화량은 무한대로 창출된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무한대?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뭐 하는 거야? 얘가 뭐 해야지? 돈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일정 비율만큼 넣으래. 그 다음 다시 대출을 했어. 그러면 대출한 걸 다시 예금을 넣었어. 그럼 예금한 걸 또 일정 비율만큼은 또 넣어야 돼. 그러다 보면 돈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일반적 생각. 그 다음 두 번째, 논리적인 근거는 뭐예요? 무한대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만큼 창출된다? 통화승수만큼 창출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다. 다시 통화승수만큼은 뭐예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 정해지는 순간 얘는 값이 정해진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오케이. 무한대 틀렸다. 그 다음 3번. 4번 됐고 3번 됐고 4번 요놈을 보면 여러분이 푹 하는 반응을 보여야 돼. 근데 이걸 흘린단 말이야. 봐봐. 지급준비제도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을 규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자, 문학적으로 매번 얘기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주체가 글러먹은 그런 선지다 라는 얘기예요. 왜 푸비냐? 시중은행이 엄청난 선지야. 이 선지는 중앙은행을 무엇을 뭐한다? 규정한대. 야, 엄청나네.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을 통제하고 규정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율을 규정하는 거겠죠. 뭐 시중은행 힘이 어디 있다고 얘가 얘를 규정을 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은 푹 틀렸구나 들어가게 되는 거지. 5번. 자, 가보자. 시중은행의 대출로 통화량이 창출되는 과정이 반복돼. 이건 생각 잘해야 돼요. 대출을 했어. 통화량이 계속 창출이 된단 말이야. 그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 중에서 요금을 예금. 요금을 나왔다고 너무 멋있게 생각하지 말고 예금. 네가 예금 맡기면 언제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예금의 비율을 증가하고 현금의 비율은 감소한다 라고 돼 있다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통화량이 창출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금 받은 만큼의 일부를 뭐하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대출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 대출한 걸 다시 뭐를 했지? 예금에 집어넣었지. 예금에 집어넣으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중앙은행으로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시 또 뭐 하겠어? 대출을 하겠지. 대출한 걸 다시 또 뭐 하겠어? 예금으로 줄이겠지. 즉 있던 현금은 자꾸 중앙은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자꾸 예금이 여기에서 다시 대출한 것도 다시 또 예금, 이 중에 일부가 예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맞구나. 요금을 예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현금의 비율은 감소하네. 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뭐 1번, 2번은 재진술로 들어갔고 3번. 그냥 이거 공식 쓰라는 얘기잖아요. 가긴 됐으면 그냥 3번에서 멈춰야지. 야, 레버리지 비율이 뭐 했다? 높아졌다. 그러면 자산에서야, 자산이 아니야. 자산에서 묻는 거 뭐야? 자기 자본금 밑에 거잖아요. 얘가 커지게 되면 밑에 건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해진다? 높은 게 아니라 뭐해진다? 낮아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4번 20만 원의 자산 중에서 19만 원이 예금이나 차입금이야. 20만 원의 자산 중에서 예금과 차입금이 뭐다? 19만이야. 그러면 자기 자본금은 뭐겠어? 1만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리을은 1만이 자기 자본금 1만 원이다 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 같은 뜻. 오케이, 됐어. 그 다음은 16번 들어가자. 16번은 보기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이 필요했죠? 갑니다. 자, 보기에서
표에서 이 표가 그대로니까 가보자고. 비어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어디니 여러분? 끙 하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 끙 하고 한번 생각한 다음에 제일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자 갈게요. 여기에서 예금이 요 새끼가 얼마가 되는 거야? 4천만 원. 그 다음 뭐를 보고? 표 보기 위에 있는 여기 뭐지? 20%.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라는 걸 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가 첫 번째지. 여기가. 여기 예금 4천만, 지급 준비금 20% 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채워져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얼마지? 4천에 20% 하면 지급 준비금은 4, 2, 8. 800만이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가야 된다고. 지급 준비금 800만. 그럼 800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여기가 3,200이고 4,000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여기가 2,000이니까 순서예요. 순서. 여기가 두 번째 얼마가 들어가는 거라고? 뭐야 이거 더해봐. 6,000. 이 됐지. 여기가 6,000이야. 그러면 여기 칸이 이제 세 번째 얼마가 되는 거야? 항상 같아야 되니까 6,0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났네. 여기 자기 자본은 200이니까 아이씨 정말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4,200 나야. 그럼 1,800이야? 여기가 1,80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다. 요 순서로 네모를 채워주시는 거야. 일단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 선지를 보자. 1번 가에 들어갈 금액은 500이 아니라 800이다. 2번 나가 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산해. 60분의 18 6 10 18 3 6 3 18 30% 끝. 30%. 그 다음 3번 은행의 자기 자본금은 자산을 얼마나 자기 자본금은 1만 원당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냐라는 거잖아. 자, 뭐야? 20분의 200분의 6천이니까 30만 원 됐어. 15만 원 X 30만 원. 그다음 요거 생각해라. 4번. 만일 유가증권의 가치가 5% 감소하면 건들자. 여기 유가잖아. 유가증권이잖아. 유가증권의 가치가 5% 감소했어. 그럼 2,000에서 5% 감소했으니까 2, 5, 10, 100 뺀 거야. 그럼 1,900인 거야. 1,900. 그러면 총액이 5,900이 돼. 그러면 여기도 5,900이 되지.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땡땡 은행은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근데 자기 자본금이 지금 200이란 말이야. 100만 원 더 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만일 다의 금액이 5,900만 원이 된다면 방금 같은 4번과 같은 사례네요. 그죠? 그러면 땡땡 은행의 자기 자본금은 가자. 5,900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자본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0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200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 즉 몇 50%가 감소한다 라고 한 5번 선지가 맞구나네요. 됐나요? 자,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경제지문 다 했고 이제는 끊었다가 쉬었다가 문학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